마지막으로는 우리 치아보험 가입하고 치료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 사실 좀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어요. 우리 이미 치과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상태로 이거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보험 가입하고 치료하면 안 되나?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전문가스럽게 안내를 드릴 수 있겠죠. 필수 고지사항, 우리 알릴 의무, 고지 의무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틀리를 하고 계시는 경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충치를 통해서 우리 치료를 받거나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라고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거절이 되는데 충치 치료한 지 1년 이내라도 치료 종료만 돼서 완치만 되면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건 라이나 기준이고요. 이렇게 즉시 가입이 가능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우리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으시고 충치에 대해서는 진단을 확인했고 종결만 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충치가 진단이 된 경우라면 진단된 치아 치료 종결 후에는 완치만 되면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치아들은 진단하지 않고 지금 불편하신 이 치아에 대해서 치료 종결까지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충치 진단이 아니라 발치 치주 수술 진단이라든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5년 이내에는 보험 가입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 치주 수술은 저희 스케일링, 치근 활택, 치주 소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치은 박리 소파술부터 치주 수술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와 치주 수술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신 경우라면 5년 이내에는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구분이 되죠. 충치 진단을 한 경우라면 치료 종결 후에 완치가 됐을 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만 치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종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발치랑 치주 수술에 대한 진단 치료일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환자도 놓치고 환자는 환자대로 가입을 하고 나서도 보장에 제한이나 해지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으로 임플란트 고리식 재식립 보장 가능한가요? 요새 이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치아보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많은 환자분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 이제 치아보험에서도 고리식이랑 재식립이 막 등장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시에 고리식 종류에 따라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재식립 임플란트도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종결 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심을 때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걸 저도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 요즘 치아보험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요즘 치아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치조골 이식술, 우리 종수술비, 수술 보장에 대해서만 치조골 이식술을 받는 줄 알았더니 이제 치아보험에서도 치조골 이식술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약을 가입을 해야지만 보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증권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치조골 이식술은 그간에 우리가 상담했던 우리 치조골 이식술에 대한 보장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발치 후에 발거리 진단을 확정을 받고 영구치 발거 1개당 발치 후에 보장을 받습니다. 발치 후 식립 전 고리식 보장은 가능하지만 추후에 임플란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시술을 할 목적으로만 치조골 이식술이 보장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치조골 이식술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 종류에 맞춰서 보장 금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치조골 이식을 했는지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만 영구치 발과한 부위에 고리식을 했을 텐데 브릿지 부위에 우리 발치와 보존술이라고 해서 판입 부분, 인공치아가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뼈가 꺼져 있으면 그 부분에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 1,3종 수술비 특약과 구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이 1,3종 수술비 특약, 종수술비는 회당으로 줍니다. 하지만 치아보험에서 치조골 이식술은 영구치, 발거, 한 개당으로 준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재밌는 것이요. 이전에 제가 치료 그 확인서의 내용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해서 영구치 유치의 구분이 있고요. 치료 종류 보기에 A부터 F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D, E, 골 분할술과 골 신장술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주나보다 했는데 약관을 보니 골 분할술과 골 신장술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골 분할술, 골 신장술 굉장히 난이도 높은 골 이식술에 포함이 되어 있는 치과 진료 항목인데 골 분할술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사이를 뼈로 채워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골 분할술이라는 술식 자체가 더 난이도가 높으니 골 분할술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그것을 체크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골 분할술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골 분할술과 골 이식술을 같이 했을 때 또는 골 유돌 재생술을 같이 했을 때에는 해당 보장이 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 차트 4본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기록이 돼야 함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모르면 관가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약간을 꼼꼼히 봐야 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환자분들 임상에서 보면 재식립 임플란트 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역사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치주 질환이 생기고 다시 심어야 되는 임플란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특약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일 부위당 1회를 한도로 지급을 하고요. 이 부분 정말 잘 봐주셔야 됩니다. 보험 기간 중에 임플란트로 인해서 치아 보철 치료비 보장 보험금을 지급 사유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로 인한 치아 보철 치료비 보장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 동일 부위의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 보장한다.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예시를 들어 주었습니다. 계약일이 있고요. 보철 치료 보장 개시일 저희 90일이라고 대부분 정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신 거예요.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서 보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담보 기간 1년이라는 게 있죠. 부담보 기간 1년 동안에는 그 부분을 다시 심었을 때에도 부담보 기간 1년 이내에는 부담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임플란트 보장 받은 거에 대해서 부담보, 담보를 해주지 않겠다.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재식립을 해도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해당 임플란트 치료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100%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한번 보장을 받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임플란트 보장 받은 것을 빼고 다시 임플란트를 했을 때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가입을 하기 이전에는 내 치아였어야 되고 내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한 것을 보장받은 후 1년이 지나고 그 임플란트를 빼고 임플란트를 다시 심었을 때만 보장이 된다. 가입하기 전에 심은 임플란트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랑은 좀 다르게 재식립이라는 것이 명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지하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라이나 약관과 에이스 약관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 두 개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한번 찬찬히 볼까요?
임플란트 부담고 기간은 1년이라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을 감액 기간에 받았을 때 50%만 지급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50%만 지급을 받았던 임플란트를 1년이 지나고 다시 심었을 때 그때는 재식리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을 100%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험 가입 금액이, 임플란트 치료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재식리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 동일 부위당 50만 원일 경우 감액 기간에는 25만 원만 받았을 텐데, 다시 심는 재식리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은 50만 원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구분이 좀 필요한 거고요.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감액 기간에 25만 원만 보장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해당 부위의 재식리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더라도 25만 원만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담보 1년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100%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감액 기간 동안 치료받은 것이라면 그 금액만큼만, 예를 들어 50만 원의 50%인 25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라면 25만 원만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험회사별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동일해요. 한번 보장을 받으신 임플란트에 한해서 1년이 지나고 보장을 받는데, 이 보장 금액은 보험사별로 다르니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증권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라고 안내를 드려야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증권 분석해봤을 때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예전에는 영구치에 한해서만 보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유치도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존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유치도 많이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보장이 되지 않는 상병으로 K03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K03도 보장을 해주는 보험회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회사도 있기 때문에 보장이 된다 안 된다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 이 부분도 사실 좀 치아 보험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점점 좀 폭넓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또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증권을 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약 추가로 임플란트 50에 특약 50 해서 이제 100이 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주계약과 특약 잘 체크해봐 주시고, 치아보험은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여러 보험사에서 보장 금액을 다 100% 받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경우 언제 가입을 했는지, 보장 개시일이 어떻게 보험사마다 다른지, 금액은 얼마 보장을 받는지를 확인을 잘 해주셔야지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5개 가입하신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 보장 분석해드리기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체크 잘 해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수 제한이 없는 보험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감액 기간도 원래는 그 크라운 같은 경우도 2년 감액 기간이 있었는데 1년으로 많이 좀 줄어드는 편이고요. 임플란트 또한 그렇게 감액 기간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편심사 치아보험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알레고지 의무에서 치주질환 치료 이력 5년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을 1년으로 단축한 보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간편심사 치아보험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보험료가 비싸다고는 해요.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실버 치아보험, 이전에 치아보험은 대부분 60세 이전만 가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나이의 폭이 훨씬 넓어진 실버 치아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 91일째부터 100% 보장이 가능해요. 어떤 것도? 임플란트도요. 라이나의 실버 치아보험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가입 후 누적 2개 이하는 30만 원, 3개 이상부터는 100만 원을 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91일이 지나고 나서는 감액 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내가 61세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63세에 임플란트를 치료를 했는데 그게 실제 65세 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은 받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은 이 누적 치아 치료 개수는
지급된 치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신청을 했고 지급을 받느냐, 이 순서로 30만 원만 보장이 되는지 3개 이상으로 100만 원이 보장되는지가 구분이 되니까 그런 점도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요즘 치아 보험이 어떠한 트렌드로 변화해 가고 있는지까지 우리 함께 알아봤는데요. 치아 보험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고요. 같은 보험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권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증권 내용에서 다 모든 것이 파악되지 않으실 때에는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약관을 보고 정확하게 명시한 그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기준이 쓰셔야지 치아보험에 대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치아 보험에 대해서 우리 분석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더 궁금하신 부분은 그때그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질문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